안녕하십니까. JIBS 8뉴스입니다. 한산했던 서귀포 원도심이 오랜만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도심에 밤의 시간을 돌려주자는 실험, 섬야 시즌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밤 불야성으로 바뀐 현장을 김지훈 기자가 찾았습니다. 해질 무렵 서귀포항과 자구리공원 일대가 서서히 불빛으로 물듭니다. 거리 곳곳에서 참가자들이 모여들고 공연장 주변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서귀포 원도심에 새로운 밤을 만들기 위한 실험, 섬야 시즌 콘서트와 나이트워크 축제입니다. 낮 중심이던 관광 구조를 바꿔 서귀포의 밤에도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시도입니다. 제주시가 공항과 상권 중심으로 활발한 반면 서귀포시는 숙박과 관광 중심 구조여서 밤이면 상권이 멈춰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그 위축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야간 경제 실험입니다. 좋은 환경을 갖고도 잘 활용을 못해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야간관광 축제를 서귀포뿐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참가자들이 동시에 세연교를 출발해 천지연 폭포를 지나 자구리공원까지 약 3km 구간을 걸었습니다. 사전 모집 인원 2,000명은 일찌감치 마감됐고 현장 접수까지 몰리며 정원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겠죠. 어떤 면이? 그리고 이것도 좀 자주 좀 하고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제가 사는 저 동부 쪽에서도 좀 한번 하시고. 캄캄했던 상가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카페와 편의점, 식당마다 모처럼 손님이 늘었고 무대에서는 지역 예술인과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같이 축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로 놀러 왔습니다.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이쁘고 좋아요. 이틀 동안만 켜지는 불빛일지 혹은 제주의 새로운 밤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서귀포의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세연교에서 자구리공원까지 3km 구간을 걸었습니다. 축제의 불빛은 꺼졌지만 이 거리에 사람이 얼마나 남을지가 이 실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휴일 제주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매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낮 기온은 18도 안팎에 머무르고 밤사이 기온이 더 떨어져 체감온도는 한겨울 초입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중산간 이상 지역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주 중반 비가 지난 뒤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 외교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첫 결실로 제주산 돼지고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검역 시장 싱가포르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스 왕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제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검역이 가장 엄격한 나라로 이번 합의는 우리 농식품 신뢰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으로 국제 방역 기준을 갖췄고 이번 합의로 제주산 돼지고기는 홍콩과 몽골에 이어서 고검역 시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제주 관광시장이 가을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3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내국인은 9.8%, 외국인은 24.9% 늘었고 특히 해외 시장이 회복세를 이끌었습니다. 상반기 내내 줄던 관광객은 6월 이후 반등했고 10월 정점을 찍었습니다. 제주저시도는 민관합동 비상대책위 운영과 단체 인센티브, 해외 홍보 확대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대만뿐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시장까지 공략하며 수요 다변화를 추진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고 겨울 마케팅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종이 대신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한 결과 사흘 만에 1억 6천만 원 납부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체납자 14,000여 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전송했습니다.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체납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뒤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종 페이 등 간편 결제뿐 아니라 위택스나 가상계좌, ARS 납부도 가능합니다. 서귀포시는 향후 발송 결과를 분석해 납세 편의성과 징수 효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제주 해녀 어업이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공식 인증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열린 인증식에서 제주 해녀 어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4개 전통 농업 시스템이 새로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녀 어업은 여성 공동체의 중심의 지속 가능한 어업 문화로 생태 보전과 해양 자원 순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농업유산 6개, 어업유산 3개 등 모두 9개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보유하게 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제주 출신 고지원 선수가 고향에서 열린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시즌 2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S-오일 챔피언십이 오늘 제주시 엘리시안 제주에서 막을 내린 가운데 고지원 선수는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기록하며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3다수 마스터스 첫 우승에 이어서 다시 제주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강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퍼팅으로 끝까지 선두를 지켰습니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 입도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농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만 제주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가을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계절 근로자들은 여행자 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개월까지만 보장받았지만 전용 상해 보험은 최대 8개월까지 가입 가능하고 상해, 질병, 사망, 실손 의료비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말 입도한 조천농협과 서귀포농협, 위미농협, 대정농협 소속 160여 명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약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위스 국적 8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캄보디아 프놈팽 공항에서 필로폰 2.98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 수화물로 붙인 뒤 홍콩을 거쳐 제주로 입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